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결국 산타 랠리가 나타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 지난주 증시의 한 줄 평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챗 GPT 기대 효과로 인해서 AI 주들이 약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우려를 그렇죠.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증시 투자 심리가 연말을 향해 갈수록 좀 견고해지는 듯한데요. 자, 오늘의 주제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세 가지 토픽 가운데 첫 번째 토픽은 빅테크 투자 심리 부활이고요. 두 번째 토픽은 선물 옵션 만기일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리고 엔캐리 청산 공포가 완화됐다. 전반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빅테크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AI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산타랠리가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거와 같은 골디락스 장세에서는 지수가 많이 안 올라도 종목들 상승폭이 컸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업종에 걸쳐서 고른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뭐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만 보면 사실 뭐 산타랠리라고 하면 24일부터 1월 5일장까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상승 업종이나 상승 종목의 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월가에서는 지금 뭐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죠? 네, 지금 월가에서는 뭐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골드만삭스나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특별한 압제가 없다면 연말에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산타랠리가 과거와 같은 경우에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12월 마지막 2주 동안에 약 75%의 확률 때문에 올랐고요. 그동안의 S&P 500 지수를 본다면 그리고 평균 상승폭이 1.3%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예상보다 둔화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한 매수세라든지 시장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거는 연말에 이제 거래량 감소하는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펀드 쪽에서 종목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와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리밸런싱이나 윈도우 드레싱이 혹시 증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뭐 웬만한 악재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뭐 1월 달은 동결이라고 하지만 3월 달까지 길게 본다 그러면 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말에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윈도우 드레싱하고 리밸런싱 효과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에서 나오는 종목별 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챗GPT 효과로 인해서 예. 그리고 또 오라클이 미국 내에서 이제 틱톡 합작법인 체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AI 거품론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증시 투자 심리가 좀 더 괜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옵션 만기에는 얘기도 저희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역대급 옵션 만기를 넘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증시에 뭐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까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죠? 네, 옵션 만기일 청산해야 될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1천억 달러였으니까 7조 상당히 달러요. 예, 여태까지 그 잔고로 본다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내에서는요. 그래서 보면 근데 여기를 무사히 넘겼는데 이게 다 롤오버 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는 청산되고 일부는 롤오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은 상당히 나왔었는데
금요일장을 보면 시초가부터 상승 랠리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 AI 거품론 때문에 AI 빅테크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뭐 긍정적인 효과로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래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주간으로 볼 때 미국 주식 역대 두 번째 최대 규모의 주간 유입 기록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의 뭐 그 AI 거품론이라든지 엔캐리 청산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매물 우려들은 대부분 넘어섰다. 그리고 7조 1천억 달러에 따르는 이제 매수 차익 잔고도 무사히 넘겼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크게 지금 산타랠리로 가는 쪽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뭐 CPI나 BOJ 금리 인상 이벤트, 여기에 또 옵션 만기까지 위험한 허들들을 잘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 뭐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0.25% 25bp 올려서 0.75%가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근데 시장에서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이었는데, 그렇죠. 우에다 총재가 신중한 접근으로 이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영향을 확인한 이후에 향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금리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겠다.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뭐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1%까지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본다고 하면 그게 시장에 미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엔 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뭐 엔화가 크게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렇죠. 원 엔 환율도 보면 지금 94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뭐 당분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럽 쪽 상황은 어떻죠? 뭐 금리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유럽은 사실 금리 인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ECB 위원들이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좀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네. 또 유럽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종료됐다고 그러고 미국은 앞으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만약에 그 지금 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쪽에 포커스를 그래도, 맞추시는 예.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 단 이슈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라클이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었죠. 오라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라클은 정말 뭐 그동안 그 모든 구설수가 많았죠. 예, 예. 예. 그 뭐 오라클의 미라클이다가 나왔다가 또 이제 아니다. 뭐. 네, 네. 예. 그래서 뭐 생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파클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틱톡에 대해서 미국 합작법인의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수익성 문제였잖아요. 이게 개선될 것이다. 그다음에 부채 우려가 나왔었던 건데 그러면서 AI 거품론의 이 진원지가 바로 오라클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뭐 이런 하이퍼 스케일링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틱톡 CEO가 직원들한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이제 이제 관련 합작법인이 설립됐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블룸버그가 입수한 이제 바이트댄스 내부 메모에 따르면은 지분 구조는 신규 투자자 50%인데 이 신규 투자자 50%에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투자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GX 각 15%, 바이트댄스 지분 30% 이렇게 다 합쳐져서
100%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이 미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라든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이런 쪽에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라클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정말 여기서 저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쭉 급락을 하면서 177달러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지금 193달러, 191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180달러 정도에서 저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200달러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225달러를 넘어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저점을 확인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낙폭과되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와 보유 전략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점 매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서 들어가는 게 좀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뭐 좀 범위를 넓게 본다면 180달러에서 200달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라클 관련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기업 가운데 인투이티브가 있는데 어떤 이슈 있었죠? 이게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개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보면 미국의 우주 개발 우위를 확보하는 이제 국가 핵심 전략을 명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입증과 우주 안보 강화, 그다음에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한 민간 우주 사업 확대, 그다음에 달 표면 탐사, 원자로 배치 뭐 이런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키방크가 단기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비중 확대 등급으로 올리면서 이제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하루 사이에 무려 37%가 그렇죠. 급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섰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고 한 방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의 신고가는 돌파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저는 뭐 추가 매수, 우주 개발 관련주들은 이 외에도 뭐 로켓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인투이티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